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제 이제 검찰에서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내가 그래픽 좀 주세요. 예, 6시면 무조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사받으면서 내가 6시에는 좀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땠어요? 7시쯤에 조사가 종료됐고 조서 열람을 꼼꼼히 했다네요. 그래서 10시 40분 정도 돼서 이제 나왔는데 뭐 조서 열람하는데 뭐 뉘앙스 하나하나까지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봤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데 왜 6시에 무조건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뭐 유민종 부장검사가 뭐 성남시 요구안 뭐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보여준 거예요. 네이버, 두산, 차병원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난 이후에 성남시의 요구 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딱 제시하자 이재명 대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정진상이 그랬다고요? 라고 반문하면서 나는 이걸 처음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건이 제시된 이후에 뭔가 조사가 조금 더 길어지고 이재명 대표도 조서 열람을 더욱더 뉘앙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행했다. 그래서 밤 10시 40분이나 됐어야 검찰청사 밖으로 나오게 됐다. 6시에 무조건 나가겠다고 했는데 뭔지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이버 쪽에서 우리가 FC에 직접 지원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정진상 실장이 그래서 기부단체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면 된다. 이거 우리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그 네이버 쪽에서 정 실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작성한 문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당시 이재명 시장도 어느 정도 그 정황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이 공식 라인이 나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몰랐다. 정진상이 그랬다고요. 반문했지만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모를 리야 있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무슨 검찰에 출근하시는 것도 아닌데 10시 반에 도착하셔서 지지자들 막 환영받고 들어가셔서 무슨 생각으로 7시에 나오시겠다고 얘기하셨는지 6시에. 네. 뭐 이거 6시 땡하고 퇴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측 자체가 저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제도 보면 7시쯤 조사는 끝났고 진술조서를 검토하는데 한 3시간 정도가 넘게 걸렸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보면 조국 장관 수사 때도 그랬습니다. 정경심 교수 때도 그랬고 이 진술조서를 갖고 굉장히 나중에 재판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봐두는데요. 어제 저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때로는 약간 오만한 자세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증거가 새롭게 나타난 겁니다. 저는 아까 그 첫 단어를 빼박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빼박 증거. 정진상 실장이 시장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바지 시장이 아니었다면 지금 정진상 실장이 네이버와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문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즉 네이버에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게 어떤 건축 허가나 용적률의 혜택을 주고 현금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예. 그 당시 네이버의 사장은 판사 출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미 정황이 있었지만 차마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몰랐던 것이고 저는 어제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공세적으로 바뀐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뭐 좀 보도가 나오고 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또다시 이재명 대표께서 측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자신의 최측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누구였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랐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호주로 9박 11일간 출장 가서 골프도 함께 친 고 김문기 씨도 모른다고 하더니 이제는 최측근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정진상까지 손절하고 나섰습니다. 배신이 배신을 꼬리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민낯입니다. 네, 전평론가 또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 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이렇게 열과 성을 쏟으시는 모습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십니까? 예, 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예. 집권 여당이 지금 물가 잡고 여러 가지 안보 문제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안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총선 앞두고 언론에서 이런 문제 많이 주목해서 너무 이런 데 심취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제가 웃은 것은 결코 비웃은 것이 아니라 좀 씁쓸한 웃음이라는 씁쓸한 말씀을 웃음.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검찰 내에서 흘러나온 얘기, 수석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 플레이라는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을 우리가 진술이나 주장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예. 확실하게 법원에서 채택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여부이고요. 또 이걸 증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증거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문건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잘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현재 상황만으로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검찰의 주장을 받아서 여권 정치들이 주장하는 것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의 뭐 뒷이야기들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